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드디어 WWDC 2025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먼저 이번에 OS 버전 체계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네이밍이 도입되면서 이제 OS 이름에 연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iOS 18에서 19가 아닌 iOS 26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건 다른 운영체제인 macOS, iPadOS, watchOS 등등 모든 OS가 26이라는 숫자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iOS 26을 비롯해서 모든 OS에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고 macOS에는 타오라는 새 이름과 함께 큰 변화를 좀 보여줬고요. 아이패드 OS에서는 멀티 윈도우가 들어가면서 이게 진짜 컴퓨터처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iOS 26입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리퀴드 글래스 인터페이스의 도입이에요. 아이콘, 위젯 제어 센터, 잠금 화면의 시계까지 전부 유리처럼 반응하게 바뀌었습니다. 폰을 움직이면 빛 반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배경에 따라서 색도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기존과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좀 더 세련된 느낌,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공간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었어요. 디테일하게 보면 홈화면에서는 아이콘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드는 새로운 모드도 생겼고요. 잠금 화면의 시계도 배경 사진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진 앱은 라이브러리와 컬렉션 탭으로 나뉘었고요. 사파리는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되었어요. 카메라 앱도 훨씬 간결하게 정리가 돼서 사용하기 좀 더 쉬워졌습니다. 메시지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와의 대화를 분리해서 보여주는 기능, 그룹 채팅에 타이핑 중인 사람이 표시되는 기능, 그리고 설문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에도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실시간 통역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전화 앱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연결을 대기해주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이게 좀 신박한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상담 전화 걸 때 좀 대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말 그대로 나 대신 자동으로 대기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주얼 인텔리전스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제는 카메라를 통한 사물뿐만이 아니라 스크린샷을 통해서도 관련된 정보를 찾아주거나 일정을 추가해주는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약간 느낌이 갤럭시에 들어가 있는 서클 투 서치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도 뭔가 좀 상당히 편리해졌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는 아이폰 11 이후 모델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10R과 10S 사용자분들 이제는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새롭게 나온 macOS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리퀴드 글래스 UI가 적용이 되었고요. 일단 맥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충분히 좀 공감이 되실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이콘 디자인을 마치 아이폰처럼 색을 입히거나 투명하게 만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어요. 뭔가 엄청나게 변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고급지죠. 그리고 스팟라이트 기능이 상당히 크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앱 리스트도 볼 수가 있고요. 클립보드 기능도 생겨서 내가 과거에 복사했던 내용들도 모두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합쳐져서 기존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작동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서를 작업 중인데 여기에 그림의 배경을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그림의 배경을 지워달라고 명령하면 이 배경을 지워줍니다. 이 기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제가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신박하죠. 워치OS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리퀴드 글래스 스타일이 적용돼서 유리처럼 반응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뭔가 워치페이스 자체가 훨씬 더 감성적이고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바로 워크아웃 버디라는 기능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AI 기반의 개인 트레이너가 내 여러가지 운동 기록을 분석하고 전달해주고 좀 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러닝을 하는데 기존 기록을 돌파했다면 신기록을 세웠다고 응원해주고 또 조언해주는 그런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일단 영어로는 바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운동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나름 매력적인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비전 OS도 여러 부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로는 공간 위젯 설정이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장소를 인식해서 항상 그 자리에 고정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제품을 껐다 켜도 항상 그걸 기억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에는 조금 어색했던 페르소나, 이건 사용자의 얼굴을 만들어서 띄워주는 기능인데 이게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이제는 진짜 사람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아바타의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PSVR2 컨트롤러도 지원해서 좀 더 다양한 게임 같은 것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플레이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리퀴드 글래스 UI가 적용이 된 모습이고요. 기존 경로를 크게 가리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위젯들도 동시에 볼 수 있게끔 좀 더 구성이 좋아졌어요. 또한 카플레이 울트라 기능도 이번에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건 애플이 몇 년 전에 공개했던 카플레이 하나로 차량의 모든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이 이번에 데모로 보여준 건 에스턴 마틴 차량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어떤 모델까지 지원이 된다 뭐 이런 건 아직 나오질 않았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계기판부터 차량의 모든 디스플레이를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매력적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아이패드 OS인데요. 진짜 이번에 가장 크게 변한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패드에도 드디어 멀티 윈도우 기능이 정식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띄워둘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컴퓨터를 사용한 것처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열어서 작업도 가능해졌고요. 또 맥에서 익숙하게 보던 이 버튼, 이것도 아이패드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앱을 자유롭게 크기 조절해서 띄울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옆에 배치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멀티태스킹이 너무 아쉬웠던 아이패드가 드디어 좀 생산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단에 메뉴바도 추가가 되면서 이제는 진짜 아이패드지만 뭔가 맥북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장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완벽하게 호환이 되니까 업무용으로 아이패드를 쓰는 분들에게는 이번 업데이트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WWDC 2025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이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은 진짜 아이패드나 iOS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저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능도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